2024년 9월 29일 이정훈입니다. 과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나스랄라 하마스란다. 헤즈볼라 지도자를 제거하고 나서 과업은 끝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레바논에 투입해서 헤즈볼라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네타냐후를 놓고 미국 언론 그리고 그 잘난 대한민국 언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타냐후가 미국 말을 듣지 않는다고 봐요.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저는 네타냐후와 같은 반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차례 이 공화국에서는 독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독재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화정을 만든 로마에서도 전쟁을 할 때는 딕타토르, 독재관이 전쟁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군주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독재를 하죠. 그래서 독재를 막기 위해서 공화정을 했지만 전쟁이라든지 국가의 위기 시에는 공화정을 하더라도 독재를 하라. 그리고 독재관이란 자리를 그때의 집정관은 독재관으로 부른다라고 로마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에 처했을 때는 네타냐후와 같은 독재를 해라. 네타냐후가 하마스의 공격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독직과 부정부패, 무능 등등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기 살려고 독재를 했었죠. 네, 그때의 네타냐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지금의 네타냐후의 독재는 용인할 수 있다. 네타냐후와 같은 반미, 네타냐후와 같은 독재를 하자. 저희 주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 좌파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다 반미예요. 근데 속으로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미국으로 보내는 아주 절절한 친미를 하고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게 좌파죠. 임종석 같은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는 아주 앞뒤가 똑같이 친미를 합니다. 이래서 우린 친미 국가예요. 근데 저는 필요하면 대한민국은 과감히 반미 노선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선 팩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를 제거할 때 지금 보도가 나온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군 69 비행 대대가 2,000파운드 폭탄 100개 내지 80개를 투하했다. 그래서 현장에는 시신조차도 없다. 부상자가 없다. 초토화됐다는 거죠. 방송을 보게 되면은 이 69 비행대대의 전투기는 F-15로 보입니다. F-15는 F-22보다가도 오히려 더 많은 무기를 실을 거예요. 팬텀기보다는 확실히 더 큰 전투기고요. 미 공군이 갖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큰 겁니다. 폭격기가 물론 더 많은 무장을 싣지만은 폭격기는 느리고요. 이 F-15는 속도가 전투기처럼 빠른데 엄청난 무장을 싣습니다. 2,000파운드짜리라는 거는 보통 1파운드를 500g으로 보게 되면 2,000파운드면 1,000kg, 1톤입니다. 1톤. 폭탄 1톤짜리.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미사일이 아니니까 멀리 날아갈 필요가 없고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진을 달 필요가 없죠. 100% 폭약입니다. 1톤짜리 폭약 100여 개를 또는 80여 개를 떨어뜨려서 나스랄라가 있던 건물을 완전 붕괴시켜서 나스랄라가 포함한 그 측근들을 다 몰살했다는 겁니다. 몰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을 통해서 아직 과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육군은 레바논 지역으로 진격해서 나머지 잔당, 헤즈볼라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기동부대부터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세한 게릴라 요원들은 비행기로 잡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뭐 상당수의 대원은 삐삐 작전으로 삐삐 공작으로 불구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문자 작전으로 레바논 국민들하고 헤즈볼라를 분리시켜 놨었고 지도부는 이번에 뉴 오더라는 작전, 새로운 질서라는 작전을 통해서 1톤짜리 폭탄 80에서 100개를 투하해서 죽였으니 이 남아있는 잔적은 약하다고 보고 보병을 집어넣기 위해서 먼저 기계화 보병을 집어넣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겁니다. 이런 기회를 이스라엘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타냐후가 과업은 끝나지 않았다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나스랄라가 죽은 거에 대해서 정의의 조치라고 했습니다. Measure of Justice. Justice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정의라는 거를 우리가 왜 군신유의 그러잖아요. 부자 유친,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친해야 됩니다. 아들과 아들, 부자 사이가 친하지 않은 문제가, 저는 아주 부자 사이에는 굉장히 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 군주하고 신하 사이에는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를 강조하게 되면 정의죠. 정의는 영어의 justice에 가까운데, justice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옳다고 믿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의도 깨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면서 하는 거죠. 정의 중에 가장 좋은 게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justice라는 단어 써서 means of justice가 실행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언론들하고 대한민국의 다수 언론은 바이든하고 네타냐후가 틀어졌다. 바이든이 매우 불편해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means of justice가 실행됐다고 바이든이 밝혔는데, 그렇게 불편해졌다는 주장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전혀 미국에 알리지 않고 나스랄라 폭사 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도록 억제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이 뭐 하는지도 몰랐고 이스라엘이 이를 버리고 난 다음에 뒤치다꺼리나 하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참 언론들이 웃겨요. 지난번에 최재형 목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가 2번 열렸는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말고 최재형 목사만 기소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줬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라는 의견을 냈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기소하라고 한 앞에 수사심의의 결정은 의견표는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뒤집어진 게 아니지, 딱딱 정리해 준 거지. 나스랄라를 제거해야 된다는 건 미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나스랄라를 때리는 작전을 이스라엘이 통보하지 않았다? 나스랄라가 그날 죽는지 안 죽는지 뭐 판단은 했겠죠. 여기 있겠다고 해서 그날 공습은 강화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그 특정 지역을 초토화한다는 공격은 통보했습니다. 근데 다만 나스랄라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반신반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스랄라를 잡는 작전이라는 얘기는 안 했겠죠. 뉴 오더 작전을 한다 그랬겠죠. 근데 그 작전에서 나스랄라가 죽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속였다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이란이 대응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 저는 이스라엘이요, 이란이 대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란이 대응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태가 커지니까 미국이 이란을 억눌러라라는 건데, 이란은 지금 나스랄라가 피살된 이스라엘을 때리기 어려울 겁니다. 한 2달 전인가요? 하니에라고 하는 하마스의 해외 지도자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가 다음날 이란 테헤란에서 폭사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자기 주권이 유린당한 거예요. 자기네 잔치 때 초대한 주요 지도자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죽었는데 이란은 보복을 못했습니다. 뒤로 밀었습니다. 대신 헤즈볼라 보고 공격하라 그랬는데 그런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그때 못한 이란이 지금 나스랄라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때릴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란은요, 그 전이죠. 벌써 몇 달 됐는데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있어요. 그 이란 영사관은 외교 공간이니까 어느 나라든 공격하면 안 되죠. 그 옆 건물을 구해서 이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 혁명 수출 부대인 쿠두스군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다가 그걸 알고 이스라엘이 그 건물을 정확히 미사일을 쏴서 폭사시키면서 헤즈볼라를 돕고 있던 이란 쿠두스군 지휘관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이란이 발끈해갖고 300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쐈지만 이라크하고 중동에도 조금 미군 요르단이 주둔하고 요르단과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이 그 미사일을 거기 막아줬고 날아가는 걸,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막아서 피해율 제로, 네,
아무도 사람이 안 사는 곳에 떨어져서 어린 학생 하나 다친 거 외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이란 영사관 피격됐을 때 해봤지만 반격에 실패했고, 한이에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 이란이 지금 라살랄라 죽었다고 때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통해서 이란한테 경고를 준 겁니다. 근데 이걸 대한민국 언론은 이런 부탁을 받은 미국은 뒷수습이나 하라는 거냐 하고 기분 나빠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게 언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건,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 호도하는 것처럼. 이미 바이든 정부하고는 정의의 조치를 내렸다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 언론은 뭐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의 후계자인 해리스를 돕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돕는 거다. 그래서 바이든이 또 싫어하고 해리스가 싫어한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물론 바이든이 자기 딸인가 자기 사위가 유대인이고 뭐 그렇게 유대인하고 매우 가까운 입장을 보였고, 또 지금 이스라엘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반은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텔아비브에 공간을 두고 있어요. 텔아비브가 사실상 수도입니다. 벤구리온 공항도 텔아비브에 있고요. 우리나라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무슬림들은 쿠두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란이 쿠두스구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로 서방 국가도 잘 인정하지 않는데, 트럼프는 재임 중에 예루살렘이 이란의 수도다라고 선언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좋아할 수는 있죠. 그런 트럼프를 돕기 위한 거다라고 보도하는데, 글쎄, 지금 이란을 힘 빠지게 하는 거는 미국 민주당도 바라는 바입니다. 트럼프는 물론 더 바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가짜 보도입니다. 자, 이렇게 엉터리 보도가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천하람회라고 하는 국회의원, 개혁신당에 있죠. 지금 이제 10월 1일 날 국군날 행사를 하려고 이제 많은 장병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사 연습 중에 장병 2명이 크게 다쳤답니다. 이에 대해서 천하람 의원은 왜 병사를 다치게까지 하면서 군사정권을 연상시키는 시가 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국군의 행사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차라리 그런 돈을 병영 개선 사업에 써라. 국방부가 장병 복지는 뒷전이고 대통령의 병정 노름에 심취한 탓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천하람 같은 국회의원을 저는 참 철부지고, 이런 발언은 역적질이고 북한을 도와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국군의 행사에 많은 돈을 쓰는 게 아깝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세를 올려야 군인들도 기가 삽니다. 제가 늘 이렇게 보면서 왜 조직의 지도자가 되면 밥을 많이 사야 되나, 술을 많이 사야 되나, 술을 먹여야 되나. 내가 술 먹이고 밥 먹이고 그래야 애들이 기가 살죠. 그리고 일 열심히 하라고 조이고, 그래서 먹이고 조이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안 하고 맨날 일만 하라 그러면 내가 노예냐 하고 문제가 생기죠. 우리 군인들 잘했다, 너희 생일날 대축하해준다. 네, 그걸 준비하는 병사 2명이 다쳤는데 이걸 가지고 병정노름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천하람 의원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네, 그런 사람들. 임종석 같은 사람은 자기 딸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 보내서 공부시키면서 오로지 반미를 떠들어요.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과 같이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반미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다 친미를 하는 좌파들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우파들은,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친미로 가서, 그리고 외교부하고 국가정보원에 있는 간부들일수록 너무 친미해요. 네타냐후처럼 사실 하마스하고 전쟁을 할 때는 미국도 사태가 정리 안 될까봐 계속 네타냐후를 억제했는데, 네타냐후가 밀어붙여서 압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헤즈볼라를 잡으니까 미국은 오히려 이제는 마음대로 해봐가 두는 거죠. 네타냐후는 처음에 분명 미국하고 부닥쳤지만 지금 크게 안 부닥칩니다. 자, 결국 미국도 따라오는 반미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우파들은. 저 좌파들은 겉으로는 반미고 속으로는 친미하는 저런 건 엉터리니까 노내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우파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미국을 잘하고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지만 얼마나 미국하고 맞섰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이 6.25 전쟁 정전을 하려니까 방공포로 석방하면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키려고 에버 레디 작전을 준비까지 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계속 싸우면서 국유를 극대화하면서 결국은 그게 미국의 반공정서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돼서 결국 미국이 또 이승만을 인정하는, 반미를 하면서 친미를 하게 되는 이런 역할.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과 같이 월남전에 가지만 계속 뭐 내 나라 뭐 내라 미국하고 태격 싸우는 친미를 하는 겁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싸워가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이런 거 대응하려면요, 미국 상대로 한미 방위 조약 개정하자고 싸워야 돼요. 왜? 지금 NGC 그 핵 협의 그룹으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룬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 문서만이고, 또 미군 부대들이 미군 폭격기가 온다 그래도 그건 유사시에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그 문서로 이용하려면 NGC 정도가 아니라 한미 방위 조약에 우리 핵무장을 못하게 한다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만큼 북한 핵을 아니면 타국해를 확실히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핵무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자고 미국에 빠락빠락 대들어야 돼요. 그럼 미국 싫겠지. 미국은 싫어하겠지만 빠락빠락 대요. 그리고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다 북한의 핵 무장을 반대했으니까, 불법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니들이 이걸 불법단체를 두고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단독으로 유엔을 대표해서 불법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는 식으로 대들어야 돼요. 그럼 그걸 해버려야 돼. 김정은 잡아버려야 돼. 북한의 핵미사일 과학자들 제거해버려야 된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드는 반미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윤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면 난 좋습니다. 네타냐후와 같은 독재, 네타냐후 같은 반미를 윤 대통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과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